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무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HRD 담당자 또는 교육 담당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직무, 즉 HRD 또는 교육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 담당자라고 할 때 교육은 어떤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육은 무엇일까요?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반려동물들과 함께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분양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너무나도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배변을 가리지 못해 거실 여기저기에 똥오줌을 지리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배변을 정해진 장소에서 가리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서 취직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재능이 없던 그는 상경하여 소매치기 집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선배 소매치기가 그에게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창 따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이것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 담당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강아지 배변 가르치기와 소매치기 집단에서의 안창 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앞서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을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이죠. 결론적으로 두 사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또는 학문적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배변 가르치기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소매치기 가르치기는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개념적으로 그 대상을 사람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에 대한 가르침은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또한 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배변 가르치기와 소매치기 집단에서의 안창 따기 가르치기를 논외로 한다면 교육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인간에게 한정하고 바람직한 변화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1969년 나들러에 의해 HRD라는 용어가 소개되면서 개념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HRD는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형자원, 무형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이 그것입니다. 유형자원은 공장, 기계, 건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무형자원은 특허권, 기술, 브랜드 이미지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기업은 무형자원과 유형자원의 개발에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러한 무형과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또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공장, 기계, 건물과 같은 유형 자원은 자본이 있으면 금방 모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나 기술 같은 무형 자원 또한 점차 빠르게 복제되거나 유사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람, 즉 인적 자원의 일하는 방식, 노하우, 의사결정 방식 등은 복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글로벌화, 지식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발전되면서 인재 경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HARD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HARD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나들레의 정의,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법에서 HRD의 목적은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길리와 이글랜드의 정의인 업무, 개인, 그리고 조직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 수행이나 개인적 성장을 향상시키는 조직 내 마련된 조직화된 학습 활동에서 우리는 HRD의 목적이 업무, 개인, 그리고 조직 개선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황안 속에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 향상과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학습 증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시도라는 정의에서 HRD의 목적이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행 향상과 이를 통한 조직의 생존과 번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HRD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한 성과 창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들 정의에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공통으로 학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D는 학습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HRD 주관의 교육만 학습일까요? 2. HRD는 조직의 핵심 프로세스일까요? 3. HRD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 HRD 주관의 교육만 학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HRD 담당자들이 계층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HRD가 주관하지 않는 현업 자체의 세미나 또는 학회 참석, 고객과의 교류,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등을 통해 발생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관하지 않았으니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RD 담당자들은 HRD 주관의 교육적 처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제도적,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정착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HRD는 조직 핵심의 프로세스이자 활동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역도 자신들의 영역이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영업은 자신들이 없으면 회사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고, 생산은 자신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영업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R&D는 자신들이 새로운 제품을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조직의 성장 발전은 없다고 합니다. 제조 회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직의 본원적 활동은 연구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적 활동에서 HRD는 사실상 지원적 활동입니다. 따라서 HRD는 조직의 경영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른 중장기 HR 목표, 즉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가 설정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 HRD의 목표가 설정되어 수행해 가는 조직 운영과 경영의 서브 시스템이라고 포지셔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HRD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조직 전체가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봅시다. 인적 자원 관리는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이라는 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맞물려 돌아갈 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인재를 확보하여 채용하고 가장 적절한 부서나 팀과 그리고 직무에 인재를 배치해야 합니다.
물론 적절하게 배치된 인재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유기적 프로세스 속의 육성, 즉 HRD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좀 더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교육과 HRD의 정의, 그리고 HRD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HRD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기업 경영 전략의 수립과 함께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 수립되고 이의 일환으로 HRD, 즉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HRD 담당자들은 조직의 경영 전략, 인적 자원 관리 전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팔로우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HRD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자, 집단 촉진자, 개인 발달 상담자, 강의 교환 작성자, 강사, 교육훈련 관리자, 마케터, 매체 전문가, 요구 분석 프로그램 운영자, 프로그램 설계자, 전략가, 과업 분석자, 이론가, 전이 촉진자. 갑자기 무슨 단어들인가 의아하셨죠? 바로 방금 보신 15가지는 HRD 연구자인 크레이그가 1987년에 HRD 담당자들의 핵심 역할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크레이그가 제시한 이 과거의 이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지요? 이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수행한 역할과 일치를 하는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나요? 국내 HRD 담당자들이 이 15가지 역할과 자신의 실제 역할 수행 인식을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크레이그의 15가지 역할 분류에 따라 국내 HRD 담당자들의 역할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위가 교육 훈련 관리자, 2위가 프로그램 설계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순위는 무엇일까요? 네, 프로그램 운영자가 1순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국내 HRD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강사를 초빙하며 학습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게 맡고 있는 역할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는 HRD 담당자들이 아직도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행정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의 관점에서 HRD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전공이나 조직 내 경력이 HRD와 상이한 인력이 배치되고 위기 시 예산 삭감의 1순위가 되며 경영자의 지원과 관심의 부족 같은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 조직 내 타 부서에 비해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HRD 담당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하며 산의 강사 제도, 학점 이수제 등의 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역할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수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로 변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행 컨설턴트는 수행 공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행 문제란 무엇일까요? 수행 문제란 조직 내 바람직한 모습인 투비와 현재 모습인 as is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조직에서 리더들이 투비의 모습으로 적절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나 부하 육성에 관심이 없는 as is의 모습이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부하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갭, 즉 수행 문제가 도출됩니다. 수행 문제가 도출되면 첫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수행 문제가 조직의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면 일단 무시합니다만 조직의 성과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면 바로 다음의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KSA, 즉 지식, 스킬, 태도의 부족에 기인한 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KSA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면 HRD 담당자들이 이들 KSA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벤션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HRD 담당자들의 핵심적이고 주가 되는 역할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SA가 부족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면 HRD 담당자들은 나의 업무거나 역할이 아니니까 무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HRD 담당자들은 KSA의 부족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수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환경이 원인인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인지, 평가 체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인지 등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대해 조직 내에서 적절히 해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수행 문제를 발견 또는 발굴하고 이러한 수행 문제가 KSA의 부족인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을 파악하여 KSA 부족이면 HRD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벤션을 제공하고 KSA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HRD 담당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과정의 운영자, 행정가, 관리자에서 수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서 경쟁하는 컨설턴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일하는 방식을 달리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처럼 현업 그리고 동료와 충실한 파트너십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HRM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HR의 기본 프로세스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채용 또는 선발, 배치, 육성, 평가, 보상, 그리고 조직 문화 등으로 이어지는 HR 프로세스에서 육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수행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고민할 때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과 선발부터 조직 문화 이르기까지 HR 전반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속한 회사의 전략, 재무회계, 영업 마케팅, 생산 등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업의 전략이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수익이 창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상으로 HRD 담당자들의 역할과 향후 지향해야 할 HRD 담당자들의 역할인 수행 컨설턴트의 모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HRD 담당자들의 전통적인 역할인 관리, 그리고 과정 운영과 함께 수행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것이 단순히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로 또는 전문가로서의 HRD 담당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